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엠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계정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CPI로 보는 미증시 전망인데요. 다양한 해시태그가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별다른 충격 없이 잘 소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연준의 관심사는 초근원 서비스 물가지수죠. 세부 사항을 보면 주거비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주거비용 물가가 6.2% 뛰어오르면서 주택 가격을 뒤쫓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다음으로 한 가지는 테슬라와 볼보가 부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생산 공장을 멈췄는데요. 이렇게 홍해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미리 국채를 매수하고 있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 엠스타그램에서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의 핫 이슈를 집중 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엠스타그램 코너인데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최고의 경제 키워드 금리 인하죠. 그러나 이 금리 인하는 결국 물가가 떨어져야 그래도 뭔가 이루어질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 생각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앞으로의 물가 흐름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통화 정책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 한화 자산운용 송재경 전무와 함께 미국의 물가 이야기, 이어지는 통화 정책 이야기까지도 한번 저희가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12월 CPI, 1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왔어요. 뭐 근원은 따로 놀았다 하더라도요. 그거부터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보고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됐었고요. 네. 금요일 날 PPI가 발표됐습니다. CPI가 발표되고 시장이 깜짝 놀라서 시장 금리 2년물이 위로 튀었죠. 네. 근데 PPI가 예상보다 낮으면서 네. 다시 원위치로 내려오는 네.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롤러코스터를 한번 탔었습니다. 네. 잠깐 이제 수치를 보시면 네. 12월 달 수치가 이제 소위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네. 그 소비자 CPI가 지금 검정색 선인데 네. 예상은 작년 동월 대비 3.2% 상승 예상했는데 3.4% 네.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죠. 네. 그다음에 근원 CPI, 근원 물가는 3.8% 예상했는데 3.9%. 네. 어쨌거나 숫자 자체가 상당히 좀 높게 나왔다는 것이 네. 기본적으로는 파월이 12월 달에 FOMC에서 우리는 물가를 거의 잡았다는 분위기의 느낌의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다시 약간 모습은 바닥을 다지고 예.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 예. 그리고 근원 물가는 거의 4% 가까운 여전히 높은 내려오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거 물가 우리 잡은 거 맞아? 이런 걱정이 드는 네. 그러한 약간 이제 신호가 나왔다. 이 부분입니다. 제 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저기 보면 헤드라인 CPI가 떨어졌어야 되는데 마치 그렇죠.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원 물가는 좀 떨어지긴 떨어졌으나 우린 이런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약간 실망스럽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결국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렇게 해서 옆으로만 가다가 조금씩 내려오지면 네. 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되면 아마 1월 달 FOMC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파월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슈퍼코어라는 겁니다. 네. 정확히는 슈퍼코어 서비스 물가죠. 네. 초근원 물가, 서비스 네. 물가인데 다음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근원 서비스 물가, 보통 에너지 가격과 식품 가격을 뺀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 비용까지 뺀 거. 예. 보통 크게 변동이 있거나 느리게 움직이는 거 다 빼고 네. 핵심만 보자. 그게 이제 슈퍼코어입니다. 예. 그건 어때요? 보시면 예. 여기 차트를 지금 파란색 왼쪽 차트인데 예. 아까와 마찬가지로 근원 물가 같이 3.9% 나왔습니다. 네. 문제는 바닥에서 살짝 꼬리를 다시 들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 어. 이게 좀 걱정된다 이런 거죠. 파란색 저거죠. 맞습니다. 약간 올라간 지금. 예. 그러니까 원래는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예. 살짝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 미국 GDP의 70%가 서비스고 네. 서비스의 거의 7, 80%가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이제 소비고 소비의 7, 80%가 서비스입니다. 네. 서비스를 가장 운영하는 거는 사람들의 임금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제가 차트를 갖고 온 게 예. 미국의 평균적인 3개월 평균 임금 상승률인데 예. 급격하게 내려오다 최근에 5%대에서 멈췄다라는 거죠. 예.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예. 12월 달 평균 임금 상승률이 5.2%가 나왔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러면 기존의 지금 현재의 물가 수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3%대의 물가를 봤는데 임금 상승률은 5%대다. 네. 이렇다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우하향할 수 있겠냐? 오히려 아까 본 것처럼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다시 위로 살짝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예. 시장이 목요일 날 화들짝 놀랐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면서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렌트비가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거비가 높아서 약간 높게 나왔지만 주거비는 이제 후행성이 있어서 기조적으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 물가는 잡힐 거다라고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왔는데 네. 우리 전무님의 저 슈퍼코어, 즉 에너지 빼고 곡물 가격 빼고 주거비도 뺀 저 물가가 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봤더니 임금이 안 떨어져서 서비스 물가가 짱짱하게 버티더라. 맞습니다. 그럼 결국 임금 상승 요게 떨어져야 모든 게 풀리겠네요. 물가라는 게. 사실은 오히려? 미국의 예. 고용 시장이 단단하다고 나오지 예. 않습니까? 실업률도 여전히 낮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임금 상승률이 기대만큼 안 내려오는 것이 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예. 결국 대선을 앞두고 이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예.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 그럼 우리 결국 임금 상승률을 앞으로 계속 주목해도 이게 물가의 상당한 바로미터는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가져보고요. 네. 아까 렌트비 이야기를 또 했는데 주택 가격 전망도 한번 해보죠. 렌트비는 지금 들어도 재계약하고 재계약할 때마다 좀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주거 비용, 그러니까 미국의 CPI에서 이런 집세와 관련된 네. 비용이 한 45%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PC에서는 한 25% 되고요. 예. 그러니까 CPI에서 절대적입니다. 예. 그 45%의 거의 절반이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과 연동된 내가 집을 내서 안 살고 렌트를 해줬으면 네. 그러면 그 집세 올라가는 거를 내가 다 가져갔을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CPI에 반영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예. 지금 보시면은 네. 붉은색 선입니다. 네. 이게 시차를 두고 내려가는데 예. 문제는 이것의 선행 지표가 뭐냐? 주택 가격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그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예. 통상적으로는 한 네. 1년 반에서 네. 1년 정도 선행하는 게 주택 가격 상승률인데 네. 사실은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보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쭉 내려오다. 이 파란색 선입니다. 네. 지난 한 1년 반 동안 모기지 금리 올라가면서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네. 이것이 보시면 파란색 맨 오른쪽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작년 4월을 바닥으로 다시 반등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는 네. 거죠. 집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높은 금리 상황에서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 최근에 모기지금리가 좀 더 내려왔잖아요. 예. 10년물 금리도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집값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의 시차를 두고 하반기에 더 낮아져야 되는 주거비용 CPI를 못 내려가게 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송재현 전무님 모시고 미국 물가 좀 잡히나 이런 내용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좀 보면은 이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 표도 다시 한번 보면요. 지금 이 파란색이 주택 가격인데 떨어지는 척 하다가 정말 여기 반등이 좀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렌트비도 떨어지는 척 하다가 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물가 상승의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요즘에 해운주들 장난하는 게 또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호르무즈 또 홍해
이쪽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분쟁 쪽이 굉장히 운임, 소위 말하는 유통 물류비를 올리고 있다. 이게 또 하나 돌아 물가를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12월 초부터는 파나마발, 이제 수에즈발 네. 다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떠들고 다녔는데 네. 이것이 생각보다는 좀 격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단순히 해운주만이 아니라 해운 운임만 아니라 네. 항공료 또 그와 연관된 그런 기차나 예. 자동차와 연관된 그런 트럭 관련된 운임, 그다음에 PMI에서 반영되는 운임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예. 뉴욕 연은이 세계 공급망 압력 지수란 거를 매달 발표를 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보시면 무슨 색선이면 노란색. 예, 선이고요. 예. 이게 통상 미국의 헤드라인 CPI보다 6개월 정도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려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보시면 밑에 예. 저것도 정확히 작년 4월이에요. 희한하게. 예. 지금 주거비가 위에 아까 올라갔던 것처럼 주택 예. 가격이 바닥치고 지금 보시면 노란색 선이 지금 6개월째 계속 올라오는 거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헤드라인 CPI가 계속 내려오던 것이 6개월 이후니까 예. 올 1월부터는 저 올라온 것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다. 예. 이 두 차이가 6개월씩 나니까 얘는 지금 미리 돌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물가도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본이죠. 맞습니다. 물류비가 올랐으니 이게 PMI든 CPI든 포함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 이슈는 지금 계속 온고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올해 들어가면서 11월, 12월 금리 빠지고 주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 올라가면서 올해 희망을 갖고 왔습니다. 파월이 또 산타랠리를 만들어줬죠. 예.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높여주면서. 예. 하지만 이런 복병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1월 달 들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그 기저에는 이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무님 그런데 10년물 금리를 좀 보면은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꽤 떨어질 것 같은, 쭉 금리 인하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 흐름을 좀 보면 아직은 좀 주식 투자하고 싶은 마음 드는데 그럼 얘도 다시 돕니까 위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최고치가 5% 네. 초반까지 올라갔다가 예. 두 달 만에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금 4%에서 조금 아래 3.9. 3.9나 네. 4, 그 사이에서 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가면은 10년물 금리가 얼마 될 거냐 지금 다들한테 물어봤을 때 네. 그 편차가 네. 역대급으로 좀 벌어져 있다라는 거죠. 전무님은 뭐 얼마 보세요? 저는 올 연말. 지금 4%보다는 중간에 더 높아 있을 확률이 충분히 있다. 예. 아까의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 물가를 생각보다 때려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보시면 2024년 말 예상치가 보면 세게 보는 사람들은 예. 채권 가격 급등할 거라고 본 사람은 3%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다. 저는 한 2.5까지 떨어질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는 제가 보기엔 침체입니다. 그럼 사실은 네. 반면에 지금 아까 고용시장 봤잖아요. 네. 임금도 세고 내려가지 그렇죠. 못할 거야. 예. 그리고 올해 또 채권도 엄청 찍어댈 거야. 예. 그럼 채권 발행 많아지면은 금리 올라가야 뛸 되고. 거야. 예. 그래서 5% 이상 갈 거야라고 엄청나게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 표준 편차를 보면 예. 통상은 0.2에서 쭉 움직이던 것이 최근 한 6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서 0.6까지 갔어요. 거의 3배. 여러분 이게 표준 편차인데 그러니까 진짜 올 연말 채권 금리를 한쪽에서는 진짜 5%, 한쪽에서 막말로 2%이 정도로 벌어져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맞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네. 어디로 튀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다. 금리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말씀 주신 대로 예. 금리는 계속 내려갈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예. 생각보다 예. 변동성이 꽤 클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예. 거고요. 근데 저희가 논거로만 본다면 앞서 쭉 물가의 어떤 흐름 결국 우리 전무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가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은행의 연준이 뭐 금리를 그렇게 빨리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죠? 그럼 다시 이 국채금리도 오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3월 3월. 달부터는 네. 금리를 빠르게 내려서 올해 한 6번에서 7번 금리를 내릴 거다. 그랬었었죠. 예, 아직도 그게 유지가 아직도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생각보다는 그것이 만만한 작업은 아닐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싶은 거고요. 예.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그 10년물 금리가 한 40일에서 50일 동안 변화했던 것이 네. 이렇게 빨리 떨어진 게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번이 세 번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단 세 번 있었다는 거죠. 예. 44일 동안 이만큼 10년물 금리가 빠진 것이 이번에 한 번 있었고요. 가장 최근은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예. 그다음에 2012년에 유럽 재정위기 피그스 때. 예. 예. 딱 세 번만 이렇게 금리가 빠르게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런 위기가 없었잖아요. 예. 위기가 없었는데 금리가 저렇게 빨리 내려왔다는 거는 저는 너무 우리가 혹시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시장이 예. 이럴 가능성을 네. 또 연준이 알아서 막 이렇게 내려줄 거라는 거를 너무 빨리 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가 지금 4%가 내려왔다. 그래서 빌 그로스 네. 역대 최고의 채권왕으로 채권왕. 불렸죠. 그분이 최근에 얘기한 코멘트 주의 깊게 들으셨는데 4%는 너무 비싸다. 10년물 금리가요. 그러니까 네. 채권 가격이 너무 오버밸류됐다. 오버밸류다. 네. 그 얘기는 금리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당장 이달 말에 1월 FOMC 회의, 첫 번째 FOMC 회의가 있는데 이 차트랑 데이터들 연준 손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좋은 말 할 가능성은 낮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그런 비둘기적인 얘기는 상당히 좀 줄어들 확률이 충분히 있다. 그것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좀 기대할 거는 그럼 다음 달 첫째 주 금요일 날 나오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에서 임금 상승률 꺾이는 거. 요거 꺾이면 어때요? 그러면 조금은 이제 조금은- 약간 이제 소위 안도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 임금이 떨어지는 거를 기대하는 것이 이것이 이런 같은 이제 월급 받는 입장에서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 어쨌거나 지금 물가를 잡으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안정되고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돼야만 네. 일단은 그 기회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전무님이 제시한 차트 중에 슈퍼코어 차트 보면 렌트비를 주거비를 빼도 지금 미국 물가 그렇게 잡히고 있지는 않다. 결정타는 서비스 임금.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지가 결국은 마지막 퍼즐이다. 이렇게 오늘 좀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시간이 남았으면 저희가 좀 더 하나 할까요? 실적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전문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